자, 봅시다. 부정사. 우리가 보통 투부정사라고는 배웠지만 원래 이제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부정사. 부정사라는 것이 나와 있죠. 인칭이나 수, 시제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고 항상 원형으로 쓴다. 이게 부정사다. 라고 했죠.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부정사 하면 투부정사를 배우는데 원형 부정사도 한 갈래이긴 합니다. 근데 이 원형 부정사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역이나 지각의 목적 보호에 쓰인다고 하죠. 동사 원형이라고 여기서 지금 실제는 이제 명칭은 원형 부정사예요. 그 다음에 또는 어디에 쓰이죠? 조동사 뒤에 쓰이게 하죠. 조동사 뒤. 그때 동사 원형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명칭은 원형 부정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정사를 배운다 하게 되면 투부정사를 배우고요. 투부정사가 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여서 이렇게 보호 자리에 왔죠. 지금 주어, 목적어, 보호 다 되고요. 그래서 해석을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줘요. 나의 직업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죠.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안다. 명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부사적 용법은 엄청 다양하지만 하나 나와 있어요. 앞에 지금 glad, 기쁜이라는 감정이 나와 있죠.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서 너를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건 원형부정사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로 쓰여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오영씨가 때 배운 적 있었죠. 자, 자세히 봐봅시다. 자, 투부정사는 크게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명사가 하는 역할이 문장에서 뭐였어요? 주어, 목적어, 보호였죠. 근데 왜 타동사의 목적어란 말을 쓰냐면요. 이 목적어가 하는 게 꼭 타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거든요. 목적어라는 게. 근데 그 역할은 투부정사가 하지 못해요. 동명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look forward to ing 표현 적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주어보 목적 어떻게 되는지 봐보겠습니다. 뭐 하는 것?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인기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왔죠. 동사 앞에.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됐습니다. 자, 그의 바람은 그의 손자들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를 설명하는 거죠. 바람이 바로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호 역할이고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도 보통 우리가 명사로 설명합니다. 자, 의사가 조언했습니다. 나에게 뭐하라고? 살을 빼라고. 살을 빼는 게 누구죠? 나죠. 이때 이것을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논란이 좀 있어서. 그는 제안했습니다. 나를 집 밖에 내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안의 내용이 바로 내려주는 거죠. 동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으로서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자, 이시 가주어라고 그러고요. 해석을 안 합니다. 필수적입니다. 뭐 하는 것이? 양을 조절하는 것이. 어떤 양?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원래 이 투부정사는 여기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주어가 어때요? 엄청 길죠? 영어에서 무겁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무거운 주어들은 뒤로 보내려는 경향이 많아요. 뒤로 보내버리고 뭘 남겼죠? it을 남겼죠. 이때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시험에서 it이냐 대시냐 또는 뭐 this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that을 써도 여기까지 해석하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That is essential. 저것은 필수적이다. 상관없잖아요.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설명이 안 돼요. that이 나온다면. 다시 그죠? 이게 주어 역할이 되려면 가주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래 것도 좀 비슷해요. 나의 가족은 만듭니다. 어떤 것을 규칙으로 만듭니다.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아침을 함께 언제? 일요일마다 먹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규칙이 뭐예요? 바로 이 먹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목적어예요. 이게 진짜 목적어고요. 아까 이거 진주어처럼. 이거 뭐겠어요? 가 목적어예요. 여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it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it인지 뭐 대신지 뭐 이렇게 된다 이거야. 또는 this인지 된다 이거야. 그럼 답이 it이죠 그냥.
투부정사를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수거처럼 외웁니다. make either rule to 하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또는 규칙적으로 뭐뭐 하다 이렇게 수거로 외우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에 하는 역할이 명사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명사의 뒤에 옵니다. 그래서 읽어야 할 잡지, 그 다음에 살 집 이런 식인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전치사가 따로 안 나왔는데 여긴 또 전치사가 있죠. 왜 그러냐면 리드는 목적으로 매거진을 바로 취해가지고 리더 매거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리브 하우스가 아니라 리브 이너 하우스를 해야 맞죠. 그래서 이거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종이 같은 경우에는 쓸 종이 한다고 했을 때 종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써요? 종이 위에 쓰죠. 온이 필요하고요. 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윗이 필요하고요. 자, 친구는 친구인데 같이 놀 친구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play with을 써줘야겠죠. 또는 말할 친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talk to나 talk with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의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의자는 앉을 의자죠. sit on이 필요하죠. sit on a chair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치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려면은 뒤로 보내보세요. sit on a chair가 맞는지 sit a chair가 맞는지 이런 식으로 보내보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 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사 서술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B2 용법이라고 해서 배워요. B2 용법. 비동사의 보호로 쓰여가지고 주어를 설명하는 건데 서술이라고 하죠. 이때 뭐가 있죠? 애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해가지고 뭔말 애정이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때는 보통 지각동사가 나옵니다.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운명, 뭔말 운명이다. 의도, 뭐뭐 하고자 한다면 이런 뜻일 때 우리가 투부정사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서. 이건 근데 좀 우리가 형용사로 볼 때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B2 용법이라고 보통 많이 외웠어요.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자, 부사적 용법 보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에서 목적, 원인, 결과, 판단 등과 조건 등을 나타낸다 쓴다고 하는데 조건은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는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행에 갈 돈을 벌기 위해서.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되죠? 이게 바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왜 부사적이라고 하냐면 이걸 빼도 문장은 성립하죠.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문장 되잖아요.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투부정사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in order to 또는 so as to로 바꿀 수 있어요. 당연히 뭐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둘 다 원형이 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원인이 있는데 보통 원인은 감정의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앞에 감정의 형용사나 부사가 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들어서 그녀가 마침내 대학에 합격했다고 들어서 행복하다. 뒤에 원인이 나오죠. 보통 감정의 원인. 자, 그 다음에 나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 기차가 이미 떠난 것을. 자, 여러분 이제 only to 부정사는 결과로 가는데 자, only to는 뭐뭐 했지만 뭐뭐 했다. 보통 뭐뭐 했지만 뭐뭐 했다. 이게 only to예요. never to가 있어요. never to. never to는 뭐뭐 했지만 뭐뭐 하지 못했다. 이때 never to를 씁니다. 이때 이 투부정사 부분을 우리가 결과라 그래요. 결과적으로 뭐뭐 하다 이 말이죠. 자, 생각해 보시면 봐보세요. 기차가 이미 떠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도착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목적과 결과가 좀 대비가 돼요. 목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 느낌이 들고요. 얘는 어떤 의도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 이 결과에 해당하는 게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결과는 먼저 grow up.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자랐는데 그 결과 열심히 살아서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라난 게 아니죠. 내가 잘하고 싶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는 wake up. wake up은 뒤에 이제 find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깨어나 봤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돼 있었어.
로또 당첨돼가지고 뭐 그런 것들. 그러면은 그렇게 당첨이 되는 걸 알기 위해서 깨어난 게 아니라 깨어나 보니까 된 거죠. getUp 같은 경우에는 getUp은 목적이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getUp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게 getUp이에요. wakeup은 자다가 딱 떠지는 게 wakeup이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live. 살아서 90세가 되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she lived to be 90 years old. 그러면 90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 나왔을 때. 그 다음에 only to never to 이런 것들은 다 결과를 이끕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는 앞에 어떤 추측의 조동사들이 잘 나와요. must라든가 cannot이든가 나와가지고 must는 여기서 뒤에 비동사를 취해가지고 뭐뭐인 게 분명하다라는 뜻이고요. cannot이 나오게 되면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잘 나오고요. 또는 그냥 비동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녀는 미친 게 분명합니다. 뭐 한 걸 보니 그에게 돈을 빌려준 거 보니 이 사람은 사기꾼이거든요. 뒤에 근거가 나오죠. 판단의 근거. 그 다음에 자 투부정사가 조건으로 쓰일 때는 약간 가정법에 좀 잘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가 영어를 말하는 걸 들어본다면 너는 그를 미국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건 근데 우리가 투부정사가 조건일 때는 좀 많이 쓰이진 않아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목적이 제일 많이 쓰죠, 진짜.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 그 규칙은 쉽지가 않습니다. 형용사 나와 있죠. 뭐하기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명사를 제한 나머지를 꾸며주는 건 다 부사였잖아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역할이 되겠습니다. 관용 표현은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는 부분인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거꾸로 보통 외웠었죠. so that can은 해석을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뒤에 부분을 결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이거를 또 알려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그녀는 너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혼자 힘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나이가 들었단 말이죠.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그녀는 혼자 힘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녀는 혼자 힘으로 결정하기에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결국 똑같은 뜻인데 의미를 다르게 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투투 보겠습니다. 투투는 자 이거 아니구나. 투투가 여기 똑같은 게 안 나와 있네요.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so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에 that can't 이게 so that can't랑 투투랑 똑같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결과를 해석하시면 되고요. 얘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너무 뭐뭐해서 주어는 뭐뭐 할 수 없습니다고요. 이거는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결국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 어떤 뜻이야? 외출하기에는 너무 덥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못 푸는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so 형용사나 부사 as to 하게 되면은 뭐뭐 할 만큼 뭐뭐 하다. 그래서 나의 딸은 산타클로스를 자 믿을 만큼 아주 어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피어라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명사를. 자,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던 소년이 뭐 했습니다? 자라서 배우가 되었습니다. 동사 써줘야겠죠? grew up 썼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었다? 이거를 묶어서 해줘야겠네요. 칸이 안 맞네. grew up 그 다음에 to be an actor 이렇게 해서 자라서 그 결과 뭐가 되었다? 배우가 되었다. 이건 결과의 용법이었습니다. 부사적 용법에서.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예요? 딱 봐도 뭡니까? to 용법이죠. to young to recognize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나는 다가오는 위험을 알기에는 너무 어렸다. 다시 말해서 너무 어려서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죠. 소디켄트로.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가주어 진주어인데 문장의 주어가 지금 이만큼이에요. 자, 만화책을 읽는 것은 재미있다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니까 뒤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가주어 it을 남기고 진주어를 뒤에 쓴다는 거죠. 똑같이 is very fun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읽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so as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의미가 있어요. 목적의 의미일 때 in order to랑 똑같아요. in order to.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목적의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so that이 있어요. so that. so that이 있고 in order that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오냐면 주어 동사가 옵니다. 이럴 때는 이제 so that이나 in order that 쓰시면 되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라면 so as to나 in order to 또는 그냥 to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앞에 또 주어 동사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주어랑 이 주어랑 똑같다면은 이 so that 주어 동사를 so as to나 in order to로 바꿀 수 있어요. 똑같다면. 다르다면은 이 so as 그러니까 to 앞에 for 목적격 이나 그다음에 to 앞에 for 목적격을 써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시면 돼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틀린 걸 찾으라고 했죠. 선생님 말에도 나와 있죠. 스케이트보드를 배우는 것은 약간 위험합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됐죠. 이게 실제로 진주어고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가주어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대신나 디스로 해서 좀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앞에만 해석하면 되지만 뒤에 투부정사를 설명할 때 이게 이시 아니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가주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안다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찾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어떤 드레스?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 자,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투부정사는 용법에 뭐가 있어요? 형용사적 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분사이죠. 분사. ing랑 pp도 여러분 형용사 역할이죠. 둘이 무슨 차이일까요? 이때 여기서 이제 웨어가 아니라 웨어링이 아니라 투 웨어가 답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고 명사를 ing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꾸며준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해석을 해봤을 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돼줘야 돼요. 분사는. 그래서 분사가 하면 ing고 다시 명사가 하면 ing고 명사가 당하면 pp가 꾸며주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가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투부정사는 그렇지 않아요. 투부정사는 이렇게 꾸며주는데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있어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 있냐면요. 어디 있냐면 문장에 주어로 쓰였거나 또는 목적어에 쓰여 있어요. 또는 for나 of 뒤에 쓰여 있어요. 근데 for나 of가 없죠. 그러면은 문장에 주어랑 일치하니까 그런 거죠.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she죠. 이해되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만 생각해서 투부정사랑 분사 둘 다 형용사인데 왜 안 될까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을 드레스가 입는 게 아니라 그녀가 입는 거죠. 그래서 투 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헷갈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운동이라는 것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 하기 위한? 슬림해지기 위한. 슬림해지는 게 누구야? 우리잖아. 일반인 주어가 생략된 거야. 방법이 슬림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여기에 to get이 필요한 거죠. getting이 아니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괜히 어렵게 설명했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종종 여겨집니다. 뭐라고? 기능. 학교의 기능이 뭐 한다고? 생산이 된다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죠. 학교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산하는 것이라고. 뭘 생산해? 자, 지식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바로 기능이 바로 생산하는 거죠. 보호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그는 한국에 있는 아산을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participate는 참여하다는 뜻이 있어요.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를, 집을 짓는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위해서. 해석상 뭐뭐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죠. 투부정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무언가가 자, 그것이나 저것이 평범한 가족의 소풍이라고. 근데 뒤에 보니까 to go to a car race 뭐 하는 것이? 자동차 경주에 가는 것이. 이게 보니까 해석상 주어가 돼줘야 되잖아요. 이게 진주어예요. 여기 무슨 자리죠? 가주어죠. 대시 아니라 해서.
그러니까 가주어나 가목적어는 오답이 대신이나 티스 같은 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이거 혹시 가주어 진주 가주어 아니야? 가목적어 아니야?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뒤를 보시면 되겠죠. 자, 센터는 제공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뭐 하기 위한 어떤 예술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 꾸며주죠. 꾸며줬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투 부정사.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와 부정. 자, 선생님 아까쯤에 말했던 게 의미상의 주어 기억나세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어디에 있다고? 주어나 목적어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for나 of 뒤에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은 표현을 줍니다. 보세요. 나는 원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을 잠시 동안. 그러면은 자 봐봐. 이게 통사의 성질 있잖아요. 테이크가. 그럼 휴식을 취하는 게 누구야? 나죠? 문장의 주어랑 일치하기 때문에 따로 투부정사 앞에 뭐 for, be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 아래 거 볼까요?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휴식을 취하기를. 잠깐. 그러면 휴식을 취하는 게 누구예요? 너죠? 문장의 목적을 일치하죠? 그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써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는 for예요. for. 봐보시면은 자, 그녀는 샀습니다. 책을. 어떤 책? 아들이 읽을 책. 꾸며졌죠? 근데 봐봐. 읽는 게 누구야? 읽는 게 누구야? 그녀야? 책이야? 아니죠. 누구야? 아들이죠. 이때는 문장의 주어나 목적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for 목적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her son 써가지고. 일반 명사나 고유명사면은 그냥 쓰시면 되고, I였다면 me, she였다면 h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봐봐. 그녀는 샀습니다. 책을. 어떤 책? 읽을 책. 근데 읽는 게 누구야 이번에는? 읽는 게 누구야? 그녀죠. 문장의 주어랑 일치하죠. 이때는 쓰면 안 돼요. 일치하니까. 주어나 목적어랑 일치하면은 안 써요 따로. 알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분 of를 쓰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상황에서 앞에 뭐가 나왔을 때?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나왔을 때. 그때만 of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형용사도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면은 또 of를 안 쓰고 for를 쓴다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볼게요. 뭐 합니다.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을 돕는 것은 정말로 친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반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또 생략합니다. 근데 누가 도운 것이 그가 이렇게 돕다니 정말 친절하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of 힘을 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fo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데 of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였던 이 힘이 있죠. 이것을 이 자리로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of가 빠지겠죠. 그 다음에 to가 남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인을 돕다니 정말 친절하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됐죠?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친절한, 현명한, 친절한, 신중한, 바보 같은, 그 다음에 무례한, 잘못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국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한테 쓰면은 뭐 친절한, 이런 선량한 이런 뜻도 있는데 그냥 어떤 행위가 좋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그냥 for를 씁니다. 해석을 잘 해봐가지고 나와 있죠. 자, 아쿠아 에어로빅은 자, 나이 든 사람에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럴 때는 이제 그냥 좋은 거죠, 그게.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주러 온 것은 친절했다. 친절한 일 때는 이제 of를 쓰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디다 하냐면 to 앞에 합니다. 그러니까 not to 이렇게 한다는 거죠. never to, not to 이런 식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들의 여가 시간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선호합니다. 뭐 하는 것을?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면은 목적어가 투부정사인데 앞에 not를 붙여서 하지 않는 걸 선호한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때 not to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to not 원형으로 하면 틀려요. 알겠죠? to 앞이냐 뒤냐를 물어봐요. 그 다음 자, 요청하세요. 그녀에게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반복하라고 요청하다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to 앞에 never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to never가 아니라 never to다. 그렇죠?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시제와 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먼저 볼게요. 봐봐. 여러분, 이 it은 뜻이 없는 주어예요. 뜻이 없어요. 보통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자, 볼게요. 보입니다. 뭐라고 보여요? 그가 부유한 걸로 보입니다. 뜻이 없는 주어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안에 포함이 된 내포문의 주어를 이 자리로 상승시킬 수 있어요. 가주어든 비인칭 주어든 상관없어요. 그럼 that을 빼요. 그 다음 동사를 뭐로 바꾸냐면 to 부정사를 바꿉니다. 그러면 앞문장이 나오죠. He seems to be rich.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방금은 이 보이는 시점도 현재였고 부유한 것도 뭐예요? 현재였죠. 근데 이건 봐보세요. 보이는 시점이 현재지만 부유했던 것은 과거나 현재 완료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제가 다르다고 보고, 자, 마찬가지로 올려주긴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는데 빼는데 이게 to 부정사가 아니라 to have pp라고 해서 완료 부정사라는 걸 써요. 알겠어요? 그러면 위 문장이 나오죠. He seems to have been rich. 이거는 뭐야? 그가 부유해 보인다야. 그러면 이거랑 일치하기 때문에 부유한 것도 현재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가 부유했던 걸로 보인다기 때문에, 자, 보이는 것과 부유했던 것을 일치하지 않죠. 이때 to have pp예요. 시험에서는 이때 to 부정사가 맞는지 to have pp가 맞는지를 물어봅니다. 단서를 주겠죠? 뭐 몇 년 전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러면 아, 시제가 현재랑 다르기 때문에 to have pp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푸시면 돼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는 시제에 따라서 단순과 완료형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단 봐볼게요.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승자가 발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승자는 발표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수동의 관계일 때는 to be pp를 써요. to be pp.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수동태입니다. to 부정사가 형태가 총 4가지가 있어. to 원형이 있고요. to have pp가 있고요. 그냥 시제 똑같으면서 수동이면 to be pp고요. 이거 마지막 거.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던 걸로 보인다. 이거 현재죠. 과거죠. 하지만 수동이죠. 그러면 to have been pp가 되거든요. 이거는 시제가 다르면서 시제도 다른 거. 다시 시제가 다르면서 수동까지 되는 거예요. 총 4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to 부정사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넷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제 판단해보고 태 판단해보고. 수 판단은 없죠. 동사는 태수시를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정사로서 준동사로서 이제 수 판단은 없지만 태랑 시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면은 우리는 8시 반 기차를 타려고 했었다. 타기를 희망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실제로는 탔다 못 탔다? 못 탔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hope to have pp 이런 식으로 want, wish, hope, expect는 뒤에 to have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 하려고 했었다라는 소망이나 기대인데 못했다는 뜻이 숨어 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넘어갑니다.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아, 근데 여러분 쓸 때 여러분 이거 과거동사 써야 됩니다.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주어가 나왔고요. 이제 진주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다시 부정어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not to tell, lie to. 이게 이제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인 거죠. 다시 진주어인 거죠. 가주어고요. not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고 했지만 알지 못했다. 그럼 이걸 과거로 쓰고 to have 쓰라고 했었죠. wished to have known. 그러면은 알려고 희망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알려고 했지만 알지 못했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죠. 옛날에 바램. 그 다음 밑줄 딱 2개만 치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 시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앞에는 현재고 뒤에는 과거죠. 그러면은 어떤 뜻입니까? 자, 보입니다. 내가 집에 책을 두고 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I를 앞으로 꺼냈어요. 대 뺐어요. 그러면은 to leave일까요? to have left일까요? 보이는 것보다 두고 온 게 빠르기 때문에 시제가 일치하지 않죠. 그때는 to have pp. 내가 두고 온 걸로 보입니다. 자, 문제 이거 딱 봐도 뭡니까 지금? 원래는 이런 식이었죠. of them to take였다가, 자, 이게 지금 사람의 성격이라서 of를 썼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성격이 나왔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이 자리로 상승시킬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럼 오브 뺀다고 했었죠. 그럼 위에 문장이 나오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그들이 나를 공항으로 데려다 준 것은 친절했다고요. 이거는 그들은 나를 데려다 주다니 친절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틀린 부분. 자, 나는 약속했습니다. 뭐 하기로?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럼 전체가 목적어인데 뭐 하지 않기로.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낫이 아니라 나투가 돼줘야겠죠.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래서 투낫이 아니라 나투로 바꿔라.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은 손짓했습니다. 뭐 하라고? 조용하라고. 누가 조용하는 거야? 우리가 조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동사면 이게 주어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지금 오브를 쓰는 경우 딱 한 가지 알려줬었죠. 가주어 진주어 상황에서 앞에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형용사가 나왔을 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문장이 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for로 표현해줍니다. for.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죠. 우리가 아는 거. 가주어 진주어인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사람의 성격이 나왔죠. 그러면은 그가 그렇게 그 모임에서 말한 것은 무례했다라고 싶어요. 그러면은 말한 게 누구야? 그죠? 이때는 뭘 쓰라고? for가 아니라 of를 쓰라고. 성격이니까. 알겠죠? 나머지는 다 for인데 가주어 진주어에서 성격 나오면은 of라고요. 아이들이 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할 때 우리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쁘다. 뭐해서? 네가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질문을 반복하게 듣는 것을 기쁘다. 앞에 지금 글래드가 감정이죠. 감정이 나왔을 때 뒤에 투부정사 나와서 원인을 나타내고 있었죠. 같은 질문을 또 듣게 돼서 기쁘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 네가 뭐 하기에? 배우기에겠죠. 배우기에 시간이 걸린다기 때문에 관계가 뭐예요? 네가 배울 때 둘의 관계가 뭐예요? 능동이잖아요. 그래서 to be pp가 아니라 그냥 to take. 다시 to learn. 투부정사 형태가 4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언어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still이라는 단어는 여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는 훨씬이라는 뜻도 있죠. 그 비교격 앞에서. 근데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는, 잔잔한, 고요한 또 있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잘 썼죠?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 잘 썼습니다. 모든 언어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뭐 할 때까지? 그것이 말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여러분,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그러면은 언어라는 게, 자 봐보세요. 말하는 게 누구야? 말하거나 말해지는 게 누구야? 언어거든요. 언어. 그럼 언어는 말을 해요. 말이 돼요. 말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돼요? to speak가 아니라 to be spoken이 돼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것이 말해지는 것을 멈출 때까지는 계속 변화의 상태에 있다. 자, 모킹버드. 목이라는 게 뭐 따라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뭐 흉내내는 그런 새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흉내를 내는 새는 좋아합니다. 자, 네스트. 머물다는 뜻이 있죠. 프리퍼는 여러분 목적으로 뭘 취하냐면요. 투부정사와 동명사 다 취할 수 있어요. 맞죠? 자, 머무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에서? 인간의 서식지 안에서. 그리고 뭐합니다? 이시 가주어고 투여가 진주어죠. 쉽습니다. 뭐하는 것이? 확인되는 게 쉬울까요? 확인하는 게 쉬울까요? 자, 이게 동사의 역할이라면 뭘 확인하냐면 이 모킹버드의 서식지를 확인하는 게 쉽다죠. 목적어 취했죠. 다시 말해서 능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to be identified가 아니라 그냥 to identify가 되죠. 그렇죠? 확인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보통 뭐하기 때문에 대충 지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되게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새들의 그 서식지 또는 둥지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어때요? 지어져요? 지어지는 거죠. 이게 수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의 성질이라면 이게 주어의 성질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지어지는 존재죠. 둥지니까. 그래서 to be pp. 지금 뭐 했어요? 투부정사의 시제랑 수판단, 다시 시제랑 태판단 하는 거 배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